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바이오 종목은 전문 용어도 많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려워서 그때그때 공부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헬릭스미스의 엔제시스 DPN 3상 중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처럼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용어에 대해서 개념 설명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임상은 약효와 안전성을 보기 위한 가설의 검증 과정입니다. 그럼 어떤 가설이 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기본이 되는 가설 검증은 크게 두 가지로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귀무 가설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헬리기 엔제시스를 개발해서 위약과 비교하는 임상을 하는데 엔제시스와 위약은 약효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는 가설이 귀무 가설입니다. 대립 가설은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고요. 엔제시스와 위약은 약효 차이가 있다라고 가정하는 가설이 대립 가설입니다. 임상에 있어서 이런 가설 검증은 엔제시스가 위약과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군과 차이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그런 귀무 가설을 기각하는 방식으로서 대립 가설이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모든 판단이 정확하면 좋겠지만 어디든지 오류는 꼭 있기 마련이죠. 그럼 임상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의 종류에는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는데요. 1종 오류는 즉 알파라고 하는데 참일 귀무 가설을 잘못 기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엔제시스와 위약은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잘 관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2종 오류는 베타라고 하는데요. 틀린 귀무 가설을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엔제시스와 위약이 실제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의 오류를 2종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상시험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아마 P값일 겁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P값은 임상시험에서 실제 관찰된 1종 오류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P값이 유의수준보다 높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P값이 유의수준보다 낮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대립가설이 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수준은 1종 오류의 최대 허용치고요. 프로토콜 설계 시 미리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 전 매지온의 그 다음 임상에 있어서 P값이 0.05 이상이어도 허가해 준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 범위를 미리 이제 정하겠죠. 아무튼 유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0.05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P값이 0.05 이상이면 임상 실패라고 말할 수 있고 P값이 0.05 이하이면 예를 들어 엔진시스가 효과가 있다고 잘못 관찰된 확률이 5% 미만으로서 귀무 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되고 엔제시스는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대립 가설을 증명하게 되면서 이게 곧 임상 성공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검정력과 신뢰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력은 1-베타로서 베타, 즉 2종 오류는 차이가 있는 것을 제대로 이제 판단할 확률을 말하는데요. 이 얘기는 대립 가설이 참임을 옳게 판단하는 확률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확률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임상 시험에 있어서 검정력을 보통 80에서 90%로 설정을 합니다.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이제 1-알파로 얘기하는데요. 기무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이제 채택을 했을 때 그 기무 가설이 참일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의 수준이 0.05라면 신뢰 수준은 자동으로 95%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임상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엔젠시스가 위약과 차이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프로토콜에 설계해 놓은 P값이 0.05 이하로 나와야 그 기무가설을 이제 기각하게 돼서 대립가설이 참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임상 성공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엔제시스 3-2 중간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 영상을 올릴 텐데요. 지금 올린 영상이 조금이라도 이제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